저희는 이 한국의 식품이 피자나 스파게티처럼 세계 시장에 가장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수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악을 우리가 30여 년간 해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북악으로서는 가장 큰 회사고, 가장 오래된 회사고, 가장 기술이 많은 회사고, 터크가 올해 넘어서는 한 20건 정도 될 겁니다. 이 작은 회사에서 북악에 와서 터크를 많이 가지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발명하였거나 우리가 이 분야의 제일 권위자다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터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자랑해봐야 북악이라는 것은 기술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에 정성만 약간 추가할 뿐이죠. 아무리 우리가 재주를 부리고 정성을 많이 쏟고 기술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신선한 것이 아니면 천연적인 재료에 우리가 정성을 조금 추가할 뿐이지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악은 우리 자연에서 구하는 원료이고 그 원료를 정성껏 잘 가공하는 데 있습니다. 북악은 어떻게 유래됐냐면 문헌을 쭉 훑어보면 제일 오래된 문헌이 신라시대 신문왕 때 등장을 합니다. 신문왕이 그 왕후를 맞을 때에 그 왕후 가문에 신문왕이 궁궐에서 처방을 보냅니다. 그때 가히 140세수의 정도를 보내요. 근데 그 중에 북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에 와서는 궁중의례, 진찬의례라고 그러죠.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북악이 등장을 하게 되죠. 특히 북악상 수라상 12찬품 중에 10번째 차품에 해당되는 게 북악 법포입니다. 터키 전국에 다녀보면요, 우리 거창이 현재도 북악을 가장 많이 만들어 먹고 옛날에는 북악을 많이 만들어 먹던 모장입니다. 북악의 원조입니다. 거창. 어느 때는 어디는 안 만들어 먹겠습니까마는 충청도와 북악을 잘 몰라요. 근데 지금도 거창에는 북악을 많이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인을 지정받을 때 저희가 거창 파평일치 종가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통 음식 중에 북악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그 오래된 정통성을 지정받기도 했고, 그때 향교나 군수나 문화원 여러 책임자들이 여기 대해서 북악을 명인으로 지정받는 분에서 추천서를 다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악이 거창의 북악의 그런 뿌리와 그런 풍성한 기반이 있고 그 위에서 북악 명인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악은 우리 오이숙전통부가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고 유명하고 세계시장에 각광을 받느냐고 하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조미료를 안 써도 무슨 맛이 나지? 한동안 이마트에서 지금 조미료 다 익숙하니까 조미료를 쓰고 그래 북악을 만들면 잘 팔리고 맛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었죠.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양념을 사용하는 비법에 대해서 우리는 제품에 적용해서 지금도 모든 제품에 양념을 사용합니다. 그 양념을 사용한다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품은 양파를 넣고 어떤 제품은 마늘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맛을 내죠. 근데 어떤 재료에는 아무리 양파를 넣어도 아무리 마늘을 넣어도 맛이 별로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생강즙을 약간만 떨어뜨려도 맛이 산뜻하게 바뀝니다. 이게 각 재료와 양념이 맞는 궁합을 잘 찾아내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각 제품마다 고유의 특징 있는 맛을 내게 된다.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 이 실습을 튀겨서 먹어보시면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악은 어떻게 만들어 먹게 되냐면 하나는 우리가 제철에 많이 나는 재료를 어떻게 저장했다가 우리 먹을 수 있을까? 저장의 방법으로 북악이 발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을에 서리가 온다. 그럼 저 고추 어찌하고 서리 맞으면 저 깻잎 다 어찌하지? 이런 것 때문에 따서 부각을 만들어줬다가 겨울에 그 다음에 봄에도 먹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 수단이 되게 된 이유는 조상들의 죄가 있죠. 찹쌀풀을 발라서 이렇게 말려서 두면 고추나 깻잎도 휘날리가 아닙니다. 그 재료나 영양, 그 재료의 영양이나 풍미가 그대로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찹쌀풀을 발라서 말려주면 찹쌀풀이 습도 10% 전후에서 아주 더디게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리 고추장에 찹쌀 넣죠. 이 발효를 촉진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더디게 발효가 일어나면서 그 재료들을 그대로 보존해 주죠. 그래서 지금 1년을 더 두어도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약을 가공할 때 씁니다. 법제라고 하죠. 한약의 그 재료에 독성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은 우리가 감주를 해서 먹죠. 그 독성을 완화시켜서 먹는 거예요. 근데 부각을 해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령 도라지 같은 거는 원래 날골로 먹으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충분히 녹였다가 먹거나 삶거나 데쳐서 먹죠. 그게 그 독성을 없애기 위한 법제 방법이에요. 한약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참고로 부각의 명절은 고구절입니다. 4월 20일. 고구절부터 5월 15일까지가 부각의 명절입니다.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나무나 풀이나 약초나 전부 해순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독초를 약재로 먹으려고 할 때 많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것들은 부각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제의 방법으로 독성은 사라지고 유익한 건 남죠. 부각은 왜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고 사찰에서 많이 전해져 오느냐면 이런 우리 생명에 영향을 주는 많은 독초들, 약재이긴 하지만 먹을 수 많은 독초들을 이렇게 부각을 만들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으로 한약을 타려 먹거나 고안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 그리고 먹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선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부각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극창이나 함양 이 인근에서 계약 재배를 합니다. 고추, 감자, 고구마 등소도 벌써 12년째 계약 재배를 하죠. 그 계약 재배한 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걸 만들어서 바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타이완, 일본 등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지서 우리가 만들어서 바로 수출하게 되죠. 부각을 참고로 100톤을 수출하면 우리 쌀을 100톤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각 100톤을 만들려고 하면 농산물 원료 200톤에 쌀 100톤을 넣어서 만들어야 결국 부각 100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부각은 그런 고부가 가치와 우리 농촌 소득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또 가령 고추 부각을 전국에 있는 부각 하는 사람들이 다 고추 부각을 만듭니다. 그러면 고추를 풋고추나 고춧가루를 보고 오는 것들, 부각을 만드는 양만큼 고추가 추가 생산되고 소비되죠. 다시마나 김 같은 경우는 대단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각은 그런 곳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각은 최근 10년 사이에 금년에 와서 더욱더 우리나라 모든 체험 행사에서, 그리고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원 등에서 또 우리 식품 체험 행사, 이런 여러 곳에서 부각을 가장 많이 체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다닙니다. 뭐 지금도 1년에 좀 한 10번 정도는 서울 인사동에 있는 그 체험관이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번, 그 다음 어린이 대공원에서 혹은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체험 행사를 하고 있고, 뭐 각 대학교 또 각 지자체 이런 곳에서 굉장히 부각 체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각은 그만큼 많이 알려졌고 이제는 외국에서도 많이 인기가 있어. 특히 국내 큰 행사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 행사소 그림들입니다. 이건 태국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 집에서, 서울에서 내려가서 우리 집에서 설명하고 행사하는 중입니다. 각종 부각들입니다. 연금부각이 이쁘게 생겼죠? 오늘 여러분들 연금부각이 있습니까? 연금부각은 종래 해올 때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요 근년에 우리 연금부각에 대한 기술을 새로 개발하면서 굉장히 화사하고 맛있는 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에도 40m 컨테이너로 실리고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고 있고 국내에도 가장 큰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감자부각입니다. 감자부각을 만드시겠습니다만 감자부각을 우리 거창에서 해오는 방법보다 좀 더 개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훨씬 맛있고 색깔도 아름답고 고소하고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